이제 방정식 시작해봅시다. 오늘 3차 방정식 시리즈 하고 이제 세근한 보존이라는 주제 하고 모의고사 예쁜 문제 좀 풀고 그리고 내일은 시작하기 전에 테스트 볼게. 콜 최대 테스트 좀 해볼까. 우리 3차 방정식이에요. 우리 2차 방정식은 근이 뭐뭐뭐 있었냐면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 중근, 허근 이렇게 있었던 게 2차 방정식이라면 3차 방정식은 저기 잠든 우리 뭐뭐가 있을 거냐면 3차 방정식은 근이 이제 당연히 이렇게 증가하는 3차 함수일 때는요 근이 무조건 몇 개밖에 없을 거야. 하나의 실근밖에 없겠지. 그래서 얘는 좀 재미가 없어서 문제에서 따로 다루진 않을 거거든. 그래서 보통 3차 방정식에서의 근이라 하면요. 그때 극소가 같이 있는 애들, 얘네들 위주로 생각한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친구들 그래프 개형 갖고서 방정식이 어떻게 만나는지 지금부터 그래프 최고 차항의 개수가 양수인 3차 함수인데 극값 있는 거 5개, 최고 차항의 개수가 음수인데 그때 극소 있는 거 5개 그려서 근의 종류하고 우리가 이제 풀어야 되는 거 어떤 주제로 풀을 건지를 한번 정리를 해볼게. 최고 차항의 개수가 양수면서 극값이 존재하는 3차 함수는 이런 류의 그래프가 그려지잖아. 이 그래프를 지금 얘들아 나 총 하나, 둘, 셋, 넷, 5개. 또 최고 차항의 개수가 음수인 3차 함수도요. 하나, 둘, 셋, 넷, 5개. 그리고 시작해볼게요. 얘들아 근이라는 건 우리는 뭐를 근이라고 하는 거냐면요. X축하고에 만나는 교점을 우리는 근이라고 부르는 거죠. 이 첫 번째 경우는 X축하고 지금 서로 다른 몇 점에서 만났다? 3점에서 만났다. 즉 근이 몇 개가 있는 거냐면요. 알파, 베타, 감마 서로 다른 3개의 실근이 존재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첫 번째 얘들아 어떻게 만날 수도 있냐면요. X축이 이렇게 만나게 되면 중근 하나랑 또 다른 실근일 수도 있겠죠. 근데 얘가 어디에서도요. 요 밑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중근 하나랑 또 다른 실근 하나 이렇게 생길 수도 있을 것 같고 근데 또 어떻게도 만나도 되냐면요. X축이 이렇게 만나면 이번에 어때요? 실근 하나랑 나머지 2개는 허근 2개인 거죠. 그럼 여기서도요. 이 위에 쪽에서 이렇게 만나면 실근 하나랑 허근 2개일 수도 있다는 거야. 이게 바로 3차 방정식하고의 근하고의 관계인 거죠. 총 몇 가지 경우가 있다? 크게 하나, 둘, 3가지 경우가 있더라. 서로 다른 3개의 실근이던가 중근과 또 다른 실근이던가 실근 하나랑 나머지 2개의 허근이던가 이런 경우가 있을 거고요. 최고 차의 개수가 음수인 애도 당연히 마찬가지예요. 어떤 경우 서로 다른 3개의 알파, 베타, 감마 실근 가질 수도 있고요. 그 다음부터 뭐 가져도 돼요? 중근 하나랑 또 다른 실근이어도 되고요. 또 마찬가지죠. 반대로 중근 하나랑 실근 자리가 바뀌어도 괜찮다라고. 또 어때도 괜찮다? 실근 하나랑 나머지 2개의 허근 또 여기서도요. 실근 하나랑 나머지 2개의 허근인 경우로 나눠지게 될 건데 이 방정식에 그래서 당연히 뭐를 물어볼 거다? 근의 종류 얘네가 서로 다른 3개의 실근을 가지려면 어떤 상황일까? 또 중근과 또 다른 실근을 가지려면 어떠한 상황이면 될까? 라는 걸 물론 이렇게 일일이 그래프를 다 직접 그리는 방법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해도 괜찮냐면요. 우리 이 3차 방정식은 어떤 상황을 본 거냐면요. 극대랑 극소가 있는 상황만 본 거다 얘들아.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석을 해볼 거야. 어떻게 해석할 거냐면 얘는 극대값이죠. 얘는 극소값이죠. 그러니까 서로 다른 3개의 실근이 존재하는 3차 함수는 극대값이 있고 극소값이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요. 극대값이 있고 극소값이 있는데요. 극대값은 어디에 있어요? X축 위에 있어요. 극소값은요. X축 밑에 있어요. 즉 극대는 양수고요. 극소는 무조건 음수일 거예요. 그래서 무슨 개념으로 정리를 할 거냐면요. 3차 함수가 서로 다른 몇 개의 3개의 실근을 갖는다라는 말의 의미는 어떻게 해석을 할 거다? 극대값과 극소값의 부호가 어떻다는 거예요? 반대야. 즉
극대값과 극소값을 곱하면 하나는 플러스 하나는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0보다 어떨 거다? 작을 거다. 그래서 방정식을 일일이 그래프를 그리셔도 물론 돼요. 그래프 그리는 거 연습 많이 해야 되니까. 하지만 그래프 그리기 싫을 때는 어떻게 가도 괜찮다. 극대값하고 극소값을 구해. 그리고 걔네 두 개의 부호가 어떻다라는 거 반대야. 그럼 그 사이에 반드시 뭐가 존재할 거다? 실근이 3개가 존재할 거다. 여기까지 돼? 그 다음 두 번째 상황 볼게요. 두 번째 상황은 요 상황과 여기서도 요 상황이죠. 뭐랑 뭐를 가졌을 때다? 하나의 중분과 두 번째 상황 중분과 또 다른 실근을 갖는 이 상황은요. 보세요. 극대값이 축하고 만났죠. 그럼 극대 있고 극소 있는데 얘들아 어때요? 극대 0이죠. 극소는 마이너스죠. 얘는 지금 어때요? 극대는 플러스죠. 극소가 0이죠. 그 다음에 이 상황일 때도요. 극소는 0이죠. 극대는 플러스죠. 이 상황은요. 극대가 0이고 극소는 마이너스예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은 뭐를 알 수 있게 되는 거냐면요. 극대값이나 극소값 둘 중 하나가 반드시 뭐가 될 거다? 둘 중 뭔지는 모르지만 둘 중 하나는 확실하게 뭐가 0이어야만 한다. 그래서 둘 중에 아무거나 0이면 뒤에 나오는 게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상관없이 곱하면 무조건 뭐가 나온다야? 0이 나온다야. 그래서 극대값이나 극소값 곱해서 0이 나온다? 무슨 말이다? 축에 접하고 있는 그래프겠구나. 그 말은 근으로 따지면 무슨 근을 갖는 거다? 중근과 또 다른 실근을 갖고 있어요. 라고 해서 규정이 된다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되지? 그 다음 이번에 세 번째 볼게요. 세 번째 상황은 바로 이 상황과 이 상황이었는데요. 어때요? 하나의 실근만 갖고요. 나머지 두 개는 어떤 근이에요? 허근을 갖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얘는요. 하나의 실근들이 있고요. 그다음 두 개의 서로 다른 무슨 근을 가질 때? 허근을 가질 때 상황인데 얘도 뭐랑 뭐는 있다? 극대 있고 극소 있죠. 근데 얘는 지금 어때? 극대 플러스 극소도 플러스죠. 얘는요. 극대 마이너스 극소도 마이너스죠. 마찬가지죠. 극대 플러스 극소 마이너스. 또 극대 마이너스 극소도 마이너스예요. 극대값하고 극소값이 지금 둘 다 어때요? 부호가 같아요. 그래서 하나의 실근과 두 개의 서로 다른 허근을 갖는 이 상황은요. 극대값과 극소값이 얼마인지 내 알 바는 아닌데 두 개의 부호가 어떨 거라고? 같을 거라고. 뿔뿔이거나 마마였기 때문에 곱하면 0보다 무조건 어떨 거다? 클 거다. 이게 바로 3차 방정식과 근하고 그리고 극대 극소하고의 관계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직접 x축하고 만나는 점 0대기 하는 걸 직접 구해도 물론 되기는 하는데 어떻게 갖고 가도 괜찮다? 근의 종류만 판단하고 싶으면 극대랑 극소 사이에 축이 있냐 아니면 극대나 극소하고 접하냐 혹은 극대 극소를 같은 면에 둘 거냐 이것만 기준으로 남게 되면은 얘네들의 근을 찾아내는 게 생각보다 나쁘진 않다라는 거죠. 요게 바로 오늘 2교시에서 여러분들이 갖고 가셔야 되는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 갈 거냐면요. 유형 27번 갈 거예요. 자, 여기까지 정리 한번 해주시고 유형 27번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28번 풀고 28번 풀고 그 다음 이제 재밌는 것 좀 할게요. 재밌었으면 좋겠다. 3차 방정식까지 갈 거거든. 근데 상태 괜찮으면 4차 방정식도 좀 건드려보고 싶긴 한데 상태가 전혀 괜찮지 않아 보이기 때문에 3차 방정식까지 가고 싶어. 앞으로 항상 이렇게 갈 거거든. 1, 2교시는 진짜 약간 좀 교과서적인 내용으로 좀 이렇게 가지고 그 다음 마지막 마무리는 모의고사 수능 문제로 가는 게 나의 목표거든. 그래서 천천히 빌드업 해줘.
날씨 이번 주말 지나면 엄청 추워진다는 건데 6도로 떨어진대. 주말에 비 오고 원래 가을에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자, 시험을 해볼까요? 네, 유형 27번은요 이런 내용이죠. 3차 함수인데 최고 단위 개수가 얼마인? 1인 3차 함수인데 뭘 갖는데 얘들아? 서로 다른 세 개의 실근을 갖기 위한 정수 K값의 범위가 뭘까요? 개수가 뭐니? 뭐 이런 걸 묻는 주제인 거야. 그럼 어떤 게 떠올랐으면 좋겠다고요? 3차식인데 얘들아 서로 다른 세 개의 실근을 갖는다는 건 무슨 말이다? 아, 요 상황을 의미하는구나 라는 게 머릿속에 먼저 떠오르잖아. 근데 뭘로 떠올랐으면 좋겠다라고? 그래프로 떠올랐으면 좋겠다라고. 최고차의 개수가 이렇게 3차함수 있고요. 서로 다른 세 개의 실근이라는 건 이런 상황이야. 물론 이걸 직접 일일이 그려도 되긴 하는데 우리는 어떤 아이디어로 접근하자라고요? 극대란 극소의 아이디어로 접근했으면 좋겠더라고요. 서로 다른 세 개의 실근 알파, 베타, 감마를 가지려면 무슨 말이라고 그러구나? 극대값하고 극소값이 둘 다 있으면서 부호가 반대일 거라고. 즉 극대값, 극소값 곱하면 0보다 어떨 거다? 작을 거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고요. 극대값이 당연히 플러스일 거고 극소는 마이너스일 거야. 이렇게 따로따로 구해도 상관은 없을 거라고. 그럼 결론은 또 뭔 거야? 또다시 극대 극소인 거야. 그럼 극대 극소 구하려면 우리는 결국에 뭐 하라는 거겠니? 미분에서 0 되게 하는 거 찾는 거라고. 그래서 이 도함수 활용은 얘들아 생각보다 쉬운 게 잘 모르겠으면 일단 미분해 보는 거야. 미분에서 극대극소 찾아. 그럼 그 다음에 길이 보일 거거든. 그래서 fx라고 이름 붙여줄게요. 미분 f 프라임 갑니다. 3x제곱 더하기 6x 마이너스 9가 0 되게 하는 x값 구해주세요가 될 것 같고요. 3으로 묶으실까요? 플러스 2x 마이너스 3일 거고요. 1, 3인데 마이너스라서요. 너는 3에 x 마이너스 1과 x 더하기 3이 0 되게 하는 최고차의 개수가 3인 2차 함수인 거죠. 0 되게 한 x가 누구랑 모델 있고요. 마사나 1 하나 있어요. 그치만 너는 미분한 값이기 때문에요. 부호만 봐주시라고요. 그래서 마3 되기 전까지 증가에다가 마3 찍고서 감소하다가 1 찍고 증가하는 그래프가 내가 찾고자 하는 fx 그래프의 기억이 될 거고요. 누구 넣었을 때가요. 마이너스 3 넣었을 때가 극대, 1 넣었을 때가 극소라서 이 사이에 이렇게 축이 있는 상황이 궁금한 거라고. 즉 무슨 말이다? 그때 값, 극소 값이라는 건 함수한테 집어넣은 y 값인 것까지 이해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3을 집어넣은 값은 뭐일 거라고요? 양수일 거고요. 그 다음에 1을 집어넣은 극소 값은요. 음수일 거야. 이렇게 따로따로 봐도 괜찮다라고. 이해됐어? 그래서 이제 누구만 넣어주시면 돼요? 마이너스 3만 집어넣으셔서 누구값? 얘 y값 계산해 주시면 얼마 나와요? 얼마 나냐? 30을 빼기 넣나요? 30을 빼기에는 0보다 크다라는 게 주어질 거고요. 그 다음 극소값은 여기 x한테 이제 누구 넣어주시면 돼요? 1 집어넣어주시면 뭐 나와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k 나오실 거예요. 그래서 너는 음수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찾아야 되는 k는요 31보다는 작고요. 누구보다는요 마일보다는 커. 그래서 내가 찾아야 되는 k값의 범위가 마이너스 1하고 31 사이에 있어요. 원하는 건 뭐예요? 이거 만족하는 정수 k의 개수니까 31개구나 라는 거 찾으시면 되겠네요. 나쁘지 않지?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는 문제가 바로 3차 함수 방정식의 의미입니다. 근데 얘들아 이번에는요 조금 더 내신스럽게 쪼개볼게요. 이렇게 넣으면 이제 모의고사 2학년, 3학년에서 나오긴 하는데 조금 더 내신스럽게 내면은 그 다음 유형 28번이거든요. 그래서 내신스럽게 내면요 여기에 구간이나 범위를 조금 더 짜잘하게 쪼갤 거예요. 그래서 유형 28번까지 한번 가봅시다. 정리하시고 유형 28번 제가 표시가 드려보겠습니다. 하고 제목 넘어갈게요.
일단 3차 함수 줬어요. 근데 이 3차 함수가 뭘 가져야 된대? 한 개의 양의 실근과 서로 다른 두 개의 음의 실근을 가져야 된다. 일단 얘들아, 이 부호 무시하고서 해석하면 결국에 무슨 말인 거야? 서로 다른 세 개의 실근을 가져야 돼 라는 것까지는 이해됐어? 다시요. 하나의 양의 실근이면 플러스인 근 하나가 있어야 된다는 소리인 거고, 서로 다른 두 개의 음의 실근이라는 건 마이너스가 두 개 있는데 얘네가 서로 어때야 된다는 거야? 달라야 돼 이 말이라고. 여기까지네. 그럼 결국에는 일단 어떤 문제랑 똑같다? 유형 27번에서 하셨던 것처럼 서로 다른 세 개의 실근이 존재라는 게 일단 첫 번째 아이디어라고요. 근데 조금 더 세분화시키자는 거기 때문에 자, 이 친구 이름 fx라고 붙여주시면 뭐다? 아, 충수의 수가 1인 3차 함수기 때문에 이렇게 생길 거고요. 서로 다른 세 개의 실근이 이렇게 있어. 여기까지가 1단계. 그래서 우리 뭐 했냐고? 그때 값하고 극소값의 부호가 반대여야 돼 라는 것까지는 똑같이 가자라고요. 그래서 먼저 뭐 합시다? 미분을 한번 해봅시다. 왜? 그때 극소를 구하기 위해서. 미분할게요. 3x의 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9가 0이다. 3으로 또 묶으실 수 있죠. 2x 마이너스 3이 0 될 거고요. 1하고 2는 되니까요. 그다음에죠. 그렇지. 그럼 이제 x 더하기 1과 x 마이너스 3이 0인 최고점의 개수가 3인 2차 함수였을 거고요. 0 대가 내가 마이라고 3인데 부호만 보시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이었대요. 그래서 너가요. 증가했다가 감소했다 증가했다 왔다 갔다 하는 함수가 fx인데 마이라고 3이야 여기까지 이렇게 적었다고요. 맞잖아요. 근데 얘가 이제 뭘 적었다고요? 또 첫 번째 범위는 당연히 뭐예요? f한테 마이너스 1을 집어넣은 값은요. 그때 값이고요. f한테 3 집어넣은 값은 무슨 값일 거다? 극소값이야 라는 것까지가 첫 번째인데 여기서 조금만 더 갖고 가보자. 봐봐요. 근이 있는데 얘가 지금 근이 어떤 근이라고요? 하나, 둘, 세 개 근을 가졌다. 근데 하나는 양근이니까 너는 플러스인 근이라는 거겠죠. 너는요 마이너스고 너는 마이너스라는 소리인 거야. 근데 우리 x가 마이너스랑 플러스를 나누는 기준이 바로 뭔 거예요? 축 절편이죠. y 절편이라고 보면은 x가 0인 파트는 그럼 어디? 너랑 너 사이 어딘가에 이렇게 x축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어야 된다. 이게 뭐야? y축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어야 돼 라는 것까지 이해됐어? 좋아요. 그럼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은 어떤 것까지도 확인을 한번 할 수 있었으면 좋겠냐면요. 이제 요렇게 식이 등장을 할 거야. 이렇게 되면 너가 음근 두 개고 너는 무슨 근을 가질 거다? 양의 실근을 가질 거야 라는 것까지 볼 수 있을 거고요. 그럼 이걸 갈라지게 하는 기준이 바로 뭐일 거다? 절편인 거죠. 절편. 말 그대로 x한테 0 집어넣은 이 y 값은 어디에 있어야 된다는 소리인 거야 얘들아? x축보다 밑에 있다는 소리인 거죠. 즉 여기는 이제 하나만 더 추가하면 된다는 거예요. 자, 마이너스를 넣었을 때 그때는 0보다 크다라는 거랑 또 누구는 똑같다고요? 극소인 3 넣었을 때는 음수야 여기까지는 아까 문제랑 똑같은 유형인데 여기에 이제 뭐가 추가가 될 거라고요? 세로 줄까지 그어보자라는 거예요. 근데 그 세로 줄이라는 게 바로 뭐를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요? 절편을 뜻하는 거기 때문에요. 함수한테 누구 넣었을 때 0 집어넣어서 나오는 y 값, 이 y 값이 어디에 있어야 된다라는 거다? 음수에 있어야 된다. 0보다 작아야 돼. 요거까지만 조금 더 추가하자라는 거. 이해됐어? 이런 아이디어까지 여러분들이 갖고 가주시면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것들을 동시에 만족하는 노트가 보여주시면 됩니다. 점수 K 구해주세요 라는 문제로 이제 바뀔 거고요. 그래서 이제 하나씩 해보도록 하죠. 첫 번째 F한테 누구 먼저 넣읍시다. 마이너스 1 먼저 넣을게요. 마이너스 1 하시면요. 마이너스 1이죠. 더하기 3이죠. 플러스 9가 되나요? 그래서 5죠. 그래서 5 플러스 K가 0보다 크다라는 게 첫 번째 아이디어고요. 그 다음 이번에는 또 누구 넣어주세요. 3 집어넣을게요. 3 집어넣으시면요. 너랑 나랑 예쁘게 지워질 거고요. 마이너스 27 더하기 K가 나오나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누구 갈게요. K 마이너스 27은 0보다 작을 거야. 마지막 F한테 0 집어넣으면요. 그냥 K죠. K는 0보다 작아요. 요거. 그럼 이제 너랑 즉 K라는 친구는요. 마이너스 5보다 컸고요. K라는 친구는 27보다 작았고요. K는요. 0보다
가지 여러분들이 찾으시면요. 얘네 세 가지를 동시에 만족하는 K값의 범위여야 되기 때문에 뭐가 됩니다? 마이너스 5보다는 크고 0보다 작다가 최종 K값의 범위가 되겠네요. 그래서 이걸 만족하는 정수 K는 마이 될 거고요. 얘네들의 뭘 구하는 문제더라? 합 구해주세요. 정답은 마이너스 10이구나 라는 걸 찾으면 됩니다. 할 수 있겠지. 이렇게 보여주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개념에다가 조금만 더 얹었으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마지막에 뭐까지요? 이 근의 종류, 부호까지 확인하는 게 뭐다? 절편까지 확인해주면 된다. 이 정도만 봐주시면 나쁘지 않으실 것 같아요. 여기까지가 바로 3차 방정식이었습니다. 까지 정리해 주시고요. 정리하고 4차 방정식 들어가기 전에 얘들아 이제 재밌는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볼게요. 이제 오늘의 실전 스킬 파트예요. 여기까지 이제 개념 파트이고요. 이제 실전 스킬 파트 좀 봅시다. 오늘의 실전 스킬은 뭐냐면 근 보존 법칙이에요. 지난 시간에는 3차함수의 비율관계, 그 다음에 제가 뭐까지 했죠? 뭐 거리곱, 미분곱 이런 거 알려드렸잖아요. 이제 오늘 어떤 거 알려드릴 거냐면요. 세근합 보존 법칙까지 알려드릴 거고요. 관련된 문제, 모의고사 문제 4개 준비해봤거든요. 그래서 그 4개 연습 한번 해볼 거야. 근데 그리고 연습하는 거 너네 걸로 만들어야 돼. 그래서 어디든지 계속해서 써먹을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이번 달에 진도 쫙 빼면서 요거 스킬을 이렇게 틈틈이, 그러니까 이번 한 바퀴 돌 때는 어떻게 할 거냐면 약간 좀 개념이 조금 더 1, 2교시 약간 이런 느낌이면 3교시에는 스킬이면 이제 한 바퀴 돌고 나서부터는 이제 개념 없이 이런 스킬로만 쭉쭉쭉쭉 갈 거거든. 그래서 우리 최종 목표 뭐냐면 수능 22번을 식 안 쓰고 풀기가 목표야. 헐? 그게 나의 목표거든. 수투 22번, 요새는 21번짜리로 많이 밀리긴 했는데 21번, 22번 문제들을 식 안 쓰고 예쁘게 계산하기. 그리고 적분 안 하고 계산하기. 이게 나의 목표야, 얘들아. 왜냐면 너네 다음에 이제 한 바퀴 돌고 나서부터는 기출들 한 번씩 풀리게 할 건데 그거 20문제, 21문제 풀면은 1시간 반 막 이렇게 넘을 거거든? 적분 진짜 제대로 하고 이러면은. 그래서 시간을 좀 단축했으면 해서요. 그래서 이런 연습들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오늘의 실전 연습입니다. 일단 개념 설명 조금 할게요. 얘는 3차 함수 이야기하면서 사실 한 번은 아니고 많이 얘기했죠. 세근합 보존 법칙이라는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원리부터 잠깐 갈게요. 3차 함수가 있대요. ax 세제곱 더하기 bx 제곱 더하기 cx 더하기라는 3차 함수가 있어요. 이 3차 함수에 근이 있대요. 근이라는 건 뭐예요? x축하고 만나는 값이 알파, 베타, 감마가 있었대요. 그럼 여러분들 우리는 이거 알아요? 이 3차 방정식의 세 근의 합 걸 수 있죠. 그게 바로 3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였죠. 알파랑 베타랑 감마를 더하면 얼마였더라? 마이너스 a분의 b더라. 여기 기억나? 이 세 근의 합이었어. 그 다음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과거를 기억해 줄래요? 혹시 기억나? 3차 함수는 항상 누구를 기준으로 대칭이더라? 점대칭. 그 점이 바로 뭐라고? 변곡점. 기억나니? 변곡점 기준은 어때요? 위로 볼록인 함수가 아래로 볼록인 함수로 바뀌는 거라고. 이게 3차 함수의 모양이에요. 그러면 위로 볼록과 아래 볼록이 바뀐다. 그게 바로 뭐라고? 변곡. 변한다. 누가? 공률이. 위로 볼록에서 아래로 볼록으로 바뀌게 되는 이 점을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라고요? 변곡점이다라고 부른다라고요. 이 변곡점이라는 건 여기 이렇게 좀 꺼줄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 변곡점이라는 건 뭐다? 미분 몇 번 했을 때? 2번 했을 때 0대견 x가 바로 변곡점의 x 좌표인데 이거를 그냥 공식화 시키면 뭐가 될 거라고? 직접 미분 2번 해봐서 0대하는 거 찾아도 되는데 이 변곡점 x 좌표는 마이너스 3a분의 b다라는 거 주어지게 될 거라고요. 그래서 바로바로 변곡점의 x 좌표를 직접 구할 수도 있었으면 좋겠다. 근데 이야기를 왜 갑자기 했어? 변곡점 x 좌표 구하는 게 마이너스 3a분의 b죠.
세근의 합이 뭐야? 마이너스 a분의 b죠. 그래서 세근의 합은 또 뭐하고 관련이 있다? 변곡점 x좌표랑도 관련이 있다. 이 변곡점의 x좌표에다가 몇 배 해주면요? 3배 해준 게 바로 세근의 합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냐? 그래서 변곡점 x좌표 구하는 공식 마이너스 3의 1분의 b야. 그럼 거기다 곱하기 3하면 3차 방정식의 세근의 합하고 똑같다. 여기까지 이해돼? 여기까지 나쁘지 않아? 그 다음 얘들아 조금만 더 가볼게요. 근데 그러면요 보세요. 3차 방정식이 이렇게 있대요. 여러분들 이런 거 물어볼게요. 마이너스 1 있고요. 여기가 2가 있고요. 3이 이렇게 있대요. 그러면 이 3차 방정식의 세근의 합은 지금 얼마인가요? 마이너스 1하고 2하고 3을 더하니까 세근의 합은 항상 4가 된다. 이게 근데 여러분한테 이렇게 물어볼 거란데 어떤 거 물어봤어요? 이런 거 먼저 시작해보더라고요. 접선이 있대요. 접선이 있는데 어디에서 접선이 있을 거냐면요. 마이너스 1하고 2니까 이 자리가 0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0에서 그은 접선의 방정식이 있대요. 여기 저기. 자, 0에서 그은 접선의 방정식이 있어요. 다시 이 점을 A점이라고 놓을게요. 다시 만나는 점의 점도 B래요. A, B의 길이 뭐야? 이런 거 물어보는 문제가 나올 거라고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은요. 물론 정석적인 방법은 뭐 해도 괜찮다야. 0에서의 접선의 방정식 구할 수 있어. 그치? 0, 함수값 구할 수 있죠? 0 집어넣었을 때 기울기 구할 수 있죠? 접선의 방정식 나오겠죠? 그 접선의 방정식하고 이 3차 함수하고 만나요. 그게 3차 방정식의 활용일 거라고. 그럼 서로 다른 몇 개의 식은? 3개의 식은 중에 여기서 중근 하나랑 또 다른 식은 나오는 상황인 거야. 그 또 다른 식은이 바로 B야 라는 것까지거든. 근데 이거를 정석으로 푼다고 한번 생각해보더라. 그럼 뭐겠니? 0, 함수한테 집어넣어 y값 알죠? 미분해서 기울기 구해야 되죠? 그러면 기울기 알죠? 지나가는 점 알죠? 그럼 또 뭐해요? 접선의 방정식 우리는 구할 수 있어요. 기울기 m의 x 빼기 0에 더하기 f 0이야. 그럼 이 직선하고 또 누구랑요? 이 3차 함수 분홍색 블라블라 함수랑 또 뭐 해야 돼? 만나. 우리들이 만나 하면 또 이제 3차 방정식 풀어서 근, 조립제법 이런 거 써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너무 복잡하다. 시간 되게 오래 걸린 거야. 근데 이게 여러분들 이번 시험 주제인 거라고요. 왜? 3차 방정식 활용해서 나오는 주제거든 얘가. 그리고 접선의 방정식도 복습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어떤 아이디어로 생각하자고요? 세근의 합은 항상 뭐 할 거다? 일정할 거다. 얘들아 왜 일정한지 혹시 이해돼? 왜 일정하냐면요. 이런 거예요. 이 직선을 봐봐 내가. 이 직선, 이 3차 함수가 저 ax 세제곱 더하기 j라고 가정해봐봐. 이 직선의 방정식 만약에 mx 더하기 n이다라고 가정한다면요. 자, 원리 어떤 원리예요? 너랑 누구랑 만난다야? 3차 함수인 ax 세제곱 더하기 bx 제곱 더하기 cx 더하기 d랑 mx 더하기 n이 만난다 이 원리인 거라고 원래는. 그럼 얘를 넘겨봐요. 그럼 ax의 세제곱 되죠? bx의 제곱이 되겠죠? c-m의 x죠? d-n은 0이다라는 또 다른 새로운 3차식이 생기죠. 이해되니? 근데 얘들아 여기서 생기는 세 근이 ABC죠. PQR이다라고 만약에 가정한다면요. 세 근의 합은 여전히 뭐야? 마이너스 A분의 B. 1차랑 3차는 변해요. 근데 2차랑 3차는 건드릴 수가 있다고 없다고? 건드릴 수가 없더라고. 그래서 이 세 근의 합은 얘가 축하고 만나든지 접선하고 만나든지 혹은 또 다른 식은 이렇게 만나든지 간에 세 근의 합은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변할 수 없다 라는 게 오늘의 가장 큰 아이디어예요. 여기까지 이래. 어떤 직선하고 만나든지 간에 세 근의 합은 변해요 변하지 않아요? 절대 변하지 않는다. 다시요. 자, 여기서 다시 한번 할게요. 알파, 베타, 감마의 합은 얼마다? 마이너스 a분의 b인데요. 여기 여러분들한테 뭘 줄 거라고요? 이런 직선하고 만난다라고 가정해보자라고요. 그럼 이 직선하고 만나는 점이 P, Q, R이라고 만약에 가정한다면요. P하고 Q하고 R을 더한 합도 여전히 얼마일 거라고요? 마이너스 a분의 b 변한다 안 변한다? 변하지 않을 거라고. 이해돼? 왜 안 변하는지까지도 알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나 여기까지 알고 싶지 않다 그러면 그냥 동일하다 정도는 알고 갔으면 좋겠다고. 근데 이왕이면
이해하고 외우는 게 나중에 여러분들이 직접 유도할 수도 있었으면 해서. 이해됐어? 일단 여기까지가 첫 번째입니다. 일단 여기까지 첫 번째. 그래서 결론 뭐다? 세근의 합은 항상 뭐한다? 일정하다.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기로 약속하자? 세근 보존의 법칙이다라고 부르기로 약속합니다. 여기까지가 오늘의 첫 번째 심화 개념이에요. 정리됐어? 여기까지 이해됐어? 그럼 이제 얘를 보고서 이제 여러분은요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지금부터 좀 보여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하나씩 바꿔줘. 조금만 하나씩 가주시고요. 조금만 하나씩 갖고 넘겨주시고요. 다시 갖고 넘겨주세요. 조금만 넘겨주세요. 넘기시고 보이는 문제 1번 한번 풀어볼래요? 혹시 못 받은 느낌이 계시나요? 그래서 1번 문제 한번 풀어먹어야겠다. 고! 이거를 먼저 풀고 보여주는 거예요. 자, 가볼게요. 총 3가지 풀이가 있을 것 같아요. 물론 더 있을 것 같긴 한데 크게 따지면 3가지 중에 편한 거 쓰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좀 뭘로 풀어도 되니까 풀어내야 돼. 풀어내죠. 풀어내긴 하는데 조금 더 예쁜 풀이를 많이 봤으면 좋겠거든요. 자, 얘들아 첫 번째 아이디어부터 볼게요. 뭐래요? 일단 문제 이해되시니? 3차함수를 줬어요. x제곱 마이너스 5x라는 3차함수를 줬고요. 1, 마이너스 4에서 뭐를 껐대요? 이렇게 접선을 껐대요. 이 접선하고요. 이 함수하고 다시 만나는 점 B점이 이렇게 돼요. A, B 길이가 뭐야? 라는 게 궁금한 문제인 거야. 일단 여기까지 얘기했어? 어떤 아이디어로 갈 거다? 세근합은 항상 동일하다라는 주제로 갈 거예요. 그럼 얘들아, 우리 이 3차함수가 0이 되면 x값을 물론 직접 구해도 괜찮은데 우리 이제 뭐 할 수 있어요? 근과 기수의 관계 쓸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럼 여기서요 우리는 뭐 알아요? 세근합은 항상 얼마로 일정할까요? 마이너스 a분의 b 해주시면요 마이너스 a분의 2차함이 0이죠? 그래서 너는 세근합은 항상 얼마로 동일할 거다? 0으로 동일할 거다 라는 것까지가 첫 번째 아이디어였으면 좋겠다.
이해돼? 이래서. 근데 얘들아 여기 근이 하나가 뭐가 있는 거냐면 1에서 접한 거죠. 그럼 접했다라는 건 뭐야? 중근인 거야 얘들아. 중근이라는 건 똑같은 게 몇 번 더해졌다는 거야? 2번 더해졌다는 거예요. 그럼 B점의 X 좌표가 뭔지 모르니까 스몰 b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그럼 여기 B까지 더했을 때 이게 바로 뭐라고요? 세 근의 합이 되는 거죠. 근데 이 세 근의 합은 항상 얼마로 동일해야 된다고요? 0으로 동일할 수밖에 없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누구를 구할 수 있어요? 아, B가 마이너스 2야. 끝. 그럼 B점의 X 좌표가 얼마인 거라고요? 마이너스 2가 되는 거고요. 그 마이너스 1을 이제 어디다가 넣어주시면 끝날까요? 함수한테 집어넣으면 누구 값 구할 거야? Y값 나오겠죠. 이 정도 노력은 하셔야 되죠. 그래서 집어넣으시면 얼마다? 마이너스 2,2 지나갑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뭐만 해주시면 돼요? 이 두 점 사이 거리만 구해주시면 3루트인가요? 라는 거 찾으시면 끝나겠죠. 나쁘지 않지. 이게 첫 번째 풀이에요. 이게 지금 제가 여러분한테 알려드린 세근하고는 항상 일정이에요. 이 주제로 푸는 거야. 이렇게 풀어서 그렇게 풀어줘. 그다음에 두 번째는요. 지난 시간 복습 좀 해볼게요. 풀이 세 가지 보여줄 거거든요. 물론 세 번째 풀이는 안 보여주게 될 거예요. 두 번째 풀이 갑니다. 뭐다? 접변극다 기분이더라. 3참수 있어요. 이렇게 생긴 3참수가 있고요. 여러분들 저기 A점을 저렇게 직선으로 봐도 되는데요. 얘 그냥 어떻게 봐도 돼요? 접변극도 하고 싶으면요. 그냥 극대 극소에 대충 이렇게 잡아도 큰 문제 없다고요. 이해돼? 그럼 나 여기를 그냥 임의로 A라고 둘게요. 왜 보기가 좀 마음에 안 져? 이게 조금 더 마음에 안 져로 느껴져요. 근데 얘들아 여기 A점의 X좌표가 뭔 거야? 1인 거야. 그치? 그럼 내가 원하는 게 뭐라고요? 이 다시 만나는 점의 좌표 이게 빈 거라고요. 근데 우리는 뭐 알고 있어요? 접점 있죠? 그럼 여기 뭐가 있을 거라고요? 변고. 그럼 여기가 또 다른 극값. 다시 만나는 점까지 얘네들의 비율관계 몇 대 몇 대 몇이라고요? 1대 1대 1이다라고 했었던 거 기억나시니? 그럼 이제 우리는 누구 구할 수 있어요? 변곡점의 X좌표 구할 수 있죠. 그쵸? 변곡점의 X좌표 어떻게 구한다고요? 마이너스 3의 2분의 B라고요. A가 얼마예요? 1이에요. B가 얼마예요? 0이에요. 2차식이 없는 3차 함수의 변곡점의 X좌표는 그래서 무조건 0이에요. 그래서 여기 얼마인 거야 얘들아? 여기인 거야. 몇 칸 떨어진 거다? 한 칸 차이 나는 데인 거야. 이해돼? 그럼 여기 0에서부터 뒤로 몇 칸 가면 돼요? 2칸 가면 그게 바로 B점의 X좌표인 거라고요. 이해돼? 그래서 B점의 X좌표 마이너스 2니까 걔를 저 Y한테 집어넣으면 또다시 마이너스 2,2다. 그 다음은 거리 구해주면 끝난다고요. 이게 두 번째 풀이라. 이게 지난 시간에 알려드린 방법이죠. 접변극단. 오늘 알려드린 건요. 근보정 법칙. 제발 둘 중 하나는 써줘. 둘 다 자유롭게 쓸 수 있었으면 좋겠고. 이건 좀 개인의 취향이긴 해요. 근데 둘 다 갖고 다녀야 돼 얘들아. 자유롭게 써야 돼 얘네 둘은. 세 번째 방법이 뭐겠어요? 정석이에요 얘들아. 정석으로 한 번만 해볼까요? 별로 하고 싶진 않아요. 근데 이 차이를 느꼈으면 좋겠어서요. 제가 정석은 쉬다 사실 해봤어요. 그랬지만 이따가 정석 써볼게요. 정석 이런 느낌입니다. 뭐래? 근데 이거 하고 쉴 거야. 왜냐면 이거 하면 너 잘 거거든. 정석은 이거 일단 이거 두 개만 기억해도 돼. 근데 왜 정석으로 안 풀었으면 하는지를 보여주려고 이 풀이 시간과 이 길이를 한번 비교해봐 얘들아. 정석은 뭐다? A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 구하러 갈 거야. 진짜 구합시다. 지나가는 점 얼마래요? 1, 마이너스 4예요. 그럼 나 누구 필요해요? 기울기 필요해요. 기울기라는 건 뭐였어요? 미분한 함수한테 1 집어넣는 게 기울기인 거죠. 그럼 저 원래 함수를요. 이 친구를 fx라고 이름 붙여줄까요? 그럼 뭐 하셔야 돼요? 미분해 주셔야 되겠죠? 미분하면 얼만데요? 3x제곱 빼기 5인데 여기다 누구 넣으라고 얘들아? 1 넣어줘. 그럼 얼마야? 3 빼기 5니까 기울기 마이너스 2야. 아 그럼 나 이제 누구 알았어? 기울기 알고요. 지나가는 점 알아요. 그럼 뭐 만들 수 있어요? 접선의 방정식 만들 수 있어요. 뭐니? y는 기울기 마이너스 2에 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야. 이게 바로 뭐가 되는 거라고 얘들아? a, b를 지나가는 직선의 방정식 이 노란 직선을 구한 거라고 아예.
이래서 이 노란색 직선의 방정식을 이렇게 구했어. 얘들아 정석은 그냥 듣고 흘려도 돼? 그냥 듣고 흘려. 그럼 얘는 뭐야? y는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라는 직선의 방정식이 바로 저 노란색 직선의 방정식인데 이제 내가 해야 되는 건 뭐야 얘들아? 이 노란색 직선하고 저 3차함수랑 다시 만나는 점이 또 궁금한 거라고. 그럼 이제는 또 뭐 해야 될까요? 저 3차함수 얼마였는데요? x세제곱 마이너스 5x라는 이 3차식하고 이 직선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가 우리 둘이 만나 이거 한 번 더 하라고. 그럼 한쪽으로 넘겨. x세제곱이죠? 넘어가면서 마이너스 3x 플러스 2는 0이야. 이걸 만족하는 누굴까? x값 3개 찾아내 이거라고. 근데 얘들아 얘가 어디서 만나는 건 알아요? A에서 만난 거 아니까 여기다가 1 넣으면 0이다 라는 것까지 알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뭐 하러 가요? 조립제법 하러 가는 거죠. 1로 조립제법 갑시다. 3차 있죠? 2차 빵이죠? 1차 마3이죠? 상수이죠? 처음 거 내려요. 곱하고 더해요. 곱하고 더하고 곱해서 나머지 0일 거라서요. x-1 하나랑 상수 1차 2차니까 x제곱 더하기 x 빼기 2가 0인데요. 인수분해가 또 되죠. 그래서 너가 x-1의 제곱에 x 더하기 2가 0이야. 그래서 x가 1 또는 마이너스인데 1이 바로 뭐였기 때문에요? A점의 좌표였기 때문에 내가 찾고자 하는 B점의 x 좌표가 마이너스 2구나. 그리고 y값이 마이너스를 여기다 넣으면 되고 저기다 넣어야 되니까 2구나. 그래서 또 점과 점의 거리를 주면 끝나는 거야. 이게 정답이에요. 느껴지니? 차이를? 정석도 물론 알고는 있었으면 해서 얘기는 한 거야 지금. 이게 정석적인 방법이고요. 이게 여러분들 이번 시험 범위예요. 3차 방정식의 근각계수의 관계와 관련된 내용이라서 이거 되게 잘 나오는 주제 중에 하나거든. 근데 이거를 진짜 정석대로 풀면 어때더라? 꽤 차이가 나거든. 그럼 굳이 3개 방법 중에 굳이 정석으로 안 풀었으면 좋겠다는 거라고. 그럼 뭐 하냐면 뭘로 풀자? 세금 보존의 법칙이나 지난 시간에 배웠던 적병극대의 방법 둘 중 하나 갖고 왔으면 좋겠더라고요. 둘 다 자유롭게 쓸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요. 여기까지 이해돼? 요 아이디어까지 정리해 주셨으면 하는 게 바로 1번 문제였고요. 여기까지 정리 한번 해주시고 10분만 쉬었다가 이제 그 뒤에 있는 2번, 3번, 4번도 재밌게 한번 풀어보죠.